네,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소통형 취업 강의 준호 폴로의 취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우수 회원분의 요청으로 아직 채용 공고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롯데 백화점에 대한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갈까요? 네, 일단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채용 공고부터 이제 볼 텐데 이거 작년 하반기 이제 2017년 이제 공채를 본 거고요. 자, 여기서 어 이제 뭐 MD, 뭐 신사업, 경영 일반, 뭐 이렇게 신사업이라는 부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이제 이 저희 이제 그 고객님은 이제 영업 관리직인데 뭐 보통 여기서는 뭐 이거랑 가깝다고 볼 수 있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일단 뭐 이렇게 전공 관련돼서도 써 있네요. 이렇게 음, 네, 모집 인원은 0명이니까 뭐 한 뭐 40에서 뭐 100, 50에서 100명 정도 뽑는다고 보면 되네요. 아, 일단은 쓰기 전에 이 백화점 산업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면 뭐 돈도 많이 벌 수 없고 주식도 뭐 취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제 백화점이 뭘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당연히 유통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통을 오프라인 매장들을 이제 뭐 각 여기 뭐 MCM이라든지 어 명품들 뭐 이렇게 샤넬 뭐 이런 업체들을 같은 경우는 외국 브랜드는 오히려 이제 외국 브랜드가 갑인데 뭐 어정쩡한 뭐 국내 기업들은 이 백화점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이제 경쟁 입찰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입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여기 수익 같은 거를 매장의 수익 같은 거를 퍼센테이지를 백화점한테 좀 많이 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이제 백화점의 이제 뭐 돈을 버는 이 업종의 저거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리 온라인이 잘 나가더라도 이 오프라인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제 어 뭐 저기 스타필드 예.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그 마켓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도도 많고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물건을 사게끔 하는 게 이 백화점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파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그 발행을 무조건 많이 할 수 있죠. 상품권 발행을. 예. 상품권은 어, 이제 합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 있는 이제 현금 상품이기 때문에 어,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입장에서도 이 상품권을 이제 뭐 이거를 소위 현금 깡이라 그러는데 이 롯데백화점은 이 상품권을 어, 이제 발행을 이제 계속 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이제 재무 관리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 이건 좀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백화점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직무를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저희 고객분은 이제 영업관리직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매장 관리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팀에서는 그 뭐 PB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그 어떤 특정 매장 이제 뭐 우리 요즘에 노브랜드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그 브랜드를
쓸 수 그 도입을 해서 이제 백화점 매장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이면 현대백화점, 롯데면 롯데백화점 이제 이름을 달고 이제 그 브랜드의 옷을 파는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백화점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하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제 백화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PB 같은 상품도 내고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구 노력을. 기존에는 그냥 매장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갑질만 해도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사업이나 IT 관련된 그 새로운 뭐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구분 없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푸름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이제 주요 이제 방문 이제 고객님께서 이렇게 문항을 다 이렇게 또 주셨는데 어, 뭐 뻔한 문항인데 음, 당연히 순서를 한번 매겨볼게요. 음, 자, 당연히 이제 뭐 1번 음, 그리고 음, 자, 뭐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2번 성장 과정, 그리고 4번 직무 경험, 어, 음, 그리고 5번, 그 다음에 3번. 3번이 맨 마지막 중요도이긴 하지만 보니까 여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렸죠? 가장. 네, 이런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어, 제가 왜 이 순서대로 했냐면, 당연히 이제 뭐 지원 동기가 이렇게 500자라고 하는 거는 800자를 안 준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키워드를 잘 뽑아서 추각해서 써라. 우리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라. 라는 게 이제 만약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앞에 두 줄은 그 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딱 한 번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그 왜 이 산업은 이렇고 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의 역량은 이걸 갖췄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흐름. 아 이제 이거를 실제로 좀 쓴 거를 좀 보고 해야 이제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제 뭐 그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500자이기 때문에 어, 일단 첫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그 롯데백화점을 표현을 한번 해보고 이런 거죠 가령 현재 백화점 그 시장은 어, 이게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요즘에 그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이든 이제 면세점 이런 이제 쟁탈전들이 이제 그 재벌 이제 이 사람들끼리 그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면세점 사업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제한적인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얻으면은 잘 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는 어떤 다른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여러 군데 하도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 빼고는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백화점이나 이제 뭐 스타필드처럼 이제 뭐 정용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그 재벌들이 이 백화점이나 이제 이런 그 뭐 이런 소매 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유통 산업에서 좀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타필드도 예전에 뭐 많이 가보고 이제 백화점을 종종 꽤 갔었었는데 이제 가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진짜 구성을 이렇게 해놨구나. 아, 이렇게 진짜 소비자들이 잘 살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은 이토피아라는 데가 있어요. 예.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먹는 음식을 뭐 진짜 뭐 유토피아처럼 이토피아처럼 토피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백화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그만큼 먹거리 때문에 백화점 찾게 만드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미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자기가 백화점이나 주변 이제 그 대형 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아, 이 롯데백화점에는 이런 게 없네.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건 이런 걸 해놨네. 자기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고 그 나름의 자기가 영업 관리하고 싶은 뭐 그 매장이나 이런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백화점 매장 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사네? 실질적인 걸 보는 거, 실질적인 걸 관찰을 해보고 아, 아, 여기서는 한 20, 30대 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 매장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들어갔더니 막상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인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걸 볼 관찰자로서 사고를 해보는 겁니다. 사고. 어떤 사고? 구매까지 돈을 쓰게끔 하는 사고. 가령 이런 거죠. 아, 옆에 뭐 오히려 뭐 테이크아웃 커피숍 같은 걸 만들어 놔서 고객들이 커피를 사러 오면서 옷을 구경할 수 있게끔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한 바퀴 좀 돌게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동선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분석을 한다든지, 어, 이제 그러면 지원 동기가 나오겠죠? 아, 저는 지금 백화점 산업에서, 이제 이런 마케팅 기법이나, 어, 이런 그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롯데백화점은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나의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왜냐? 나는 진짜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거를 500자로 추각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들은. 느끼면서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관찰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관찰하는 걸 바탕으로 나는 이런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대학 시절은 뭐다?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들어가면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네, 이겁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실제 가서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쓰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면은 백화점을 쓸 거면 당연히 백화점을 가봐야죠, 당연히. 그래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 임원 면접 때, 아, 얘는 현장에 가봤네? 그럼 당연히 질문 몇 번 더 하겠죠? 그럼 질문을 받고, 자기가 느낀 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말을 할 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임원의 뇌를 흔드는 그런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죠. 그냥 다 가서 단편적으로 가서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매장에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아니면 그런 거예요. 진짜 실제 거기 있는 매장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이제 학생인데 제가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거를 거기 오늘 분석해본 결과다. 그래서 거기 롯데
그 매장 담당자분한테 그 이 내용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A4 용지 주고 와요. 그게 뭐 실상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고 왔다. 그럼 임원이 얘는 실행까지 하는 애네. 자기가 생각한 거를 진짜로 무모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꼭 전달하려고 자기만의 이제 적극성을 뗐네.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이 설상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지원자의 적극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임원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매장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자기가 나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뭔가 팔았을 때 또 참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가 뭔가 물건을 팔 때 아르바이트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사고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물건이 잘 팔렸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잘 팔렸던 경험 때문에 이제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제 직무 경험이나 이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줄 때도 그거를 그냥 강점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취업에 다가가는 자기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적극성이 자기의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직무 경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방금 전에 이런 사고했던 이런 이제 반복론적인 그 판매 전략 같은 거를 명칭을 적어줄 거예요. 뭐 소제목처럼 무슨 판매 전략. 뭐 재밌게 쓸 수 있겠죠, 뭐. 그냥 뭐 재밌게 얘기하면은 뭐 답은 아닌데 뭐 내로남불 전략.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뭐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이런 전략으로 판매를 했었다. 이게 나의 강점이고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 성과도 내서 연결이 됐다. 네. 이제 어제 술을 먹었더니 머리 좀 말이 꼬이네요. 네, 어쨌든 지원 동기는 꼭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성장 과정은 뭘까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예, 가치관 아니면 대학 시절 목표. 그렇게 쓰면 됩니다. 대학 시절 저는 2학년 때부터 백화점의 영업관리직을 들어가는 게 어떤 이유로 목표를 세웠다. 그때 이후로 나의 대학 생활은 이런 능력을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도 키우고 이런 역량도 키우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대외 활동도 해보고 해왔다. 나열식으로 쓴다든지 그게 이제 성장 과정인 거예요.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난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제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가치관은 뭐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실패 경험을 써주는데 이 실패가 뭐 엄청 큰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패가 엄청 큰 실패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뭐다?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 어떻게. 누구든지 이제 뭐 재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인생에서의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제 뭐 지극히 뭐 가정이나 개인사 같은 거 말고 뭐 이제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개인적인 거 말고요. 그냥 자신이 뭐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뭐 이제 뭐 돈 세는 실수를 했다든지 뭐 느껴지기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이제 사소한 실패 경험이라도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냐. 예.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실패 경험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이제 극복해야 되는 이제 자기만의 생각의 흐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실패는 할 수 있으니 이런 실패를 자기가 어떻게 극복해 왔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면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의 강점, 희망 직무에 대한 강점이라고 했잖아요. 지원 동기를 알아가게 되면서 자기만의 판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강의했지만 그 관련된 영업에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 나랑 비슷한 부분은 뽑아내요. 그러면은 그 자서전에서 쓰는 뭐 좀 멋들어진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업을 잘하던 사람들은 뭐 영업은 뭐다, 뭐 장사의 신이라는 책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책 내용 안에 있는 글 중에서 그 사람의 강점이랑 나의 강점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례를 써주는 것도 좀 멋들어지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과 독서입니다. 독서. 예.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발품 뛰고 독서를 하면서 자기의 내공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독서랑 신문을 읽으면서. 그럼 결국에는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예, 그 본인에 대한 강점을 얘기할 때 나에 대한 이제 판매 전략 뭐 정말 그 나는 이런 게 뛰어나다. 어, 이런 전략을 책도 많이 읽어서 영업은 뭐 실질적으로 물건 판매도 해보고 이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좀 나름의 깊이가 있다. 아는 게 많으면 사실 쓸 게 많아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강점을 쓰는 게 맞고요. 약점은 뭐 한 지금 800자 중에서 한 200자 쓰고 강점만 600자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이제 또 칼 같은 분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400자 쓰시는데 이런 거 형식 구애받지 말고 단점은 작게 쓰고 강점은 당연히 600자로 쓰는 게 이상적이다. 근데 단점은 짧게 쓰고 이 단점을 극복한 거를 써라. 예.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예,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입사 포부 이제 미래인데 미래는 뭘까요? 입사 후 미래는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 지원자가 어떻게 입사 후 10년 동안 생활할 거냐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는 사원 때는 이거 할 거고 대리 때는 이렇게 지낼 거고 뭐 과장 때 이렇게 지낼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참도 볼 수 없는 이 취업이랑 이제 회사 생활 앞에서 이건 사실 되게 무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회사 들어가는 회사 생활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어, 그거 있죠. 또 이것도 책 이야기인데, 회사 생활에 대한 관련 책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고, 음,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었더라면 나는 지금 임원이 됐을 텐데, 라는 뭐 이제 이런 책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다시 신입사원 돌아간다면 이제 이랬을 텐데, 뭐 이제 이런 관련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잠깐 훑어서 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 생활은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건 없지만 되게 생각할 것도 많고 자기만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계속 연속인데 그거를 계속 그 요구를 받습니다. 연봉이 높아지고 해도 자기의 능력, 아랫사람 관리하는 능력,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받는데, 내가 왜 이제 이런 책을 왜 읽어보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 든 분들이, 내가 지금 다시 20대 후반에, 이제 신입 직원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활했을 텐데,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계속 6시 반에 출근했을 텐데, 아니면 사장을 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텐데, 임원을 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나름 보고 나도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자기도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뜬구름잡이 나는 사원 때 이거 하고 대리 때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은 멋들어지게, 나는 뭐 직장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책을 읽은 내용을 쓰지 말고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책에서 그 이미 지나고 나서의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저라면 사실 이걸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업무 스타일이나 생각하고 이런 게 다른 사람들끼리의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입사 후 10년 동안 결국에는 내가 이제 대학 생활에서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보면서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중심에서 리더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입사 후 10년 동안에 내가 그런 앞에 그 리더 10년 후에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나만의 어, 업무 그 공유를 그 잘 할 수 있는 좀 노하우나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당연히 이 산업에 대해서 책으로 쓰고 싶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회사 생활을 시나리오로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사고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임원들은 좋아합니다. 얘는 그냥 사원 대리 과장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나름의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뭐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사우 포브의 접근 방법이 나는 2년 차 때는 이거 할 거고요. 5년 차 때 이거 하고 7년 차 이거 하고 10년 차 이렇게 하고. 예. 뭐 수학 공식도 아니고 이런 접근하면 무조건 매력이 없는 자소서.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써주시고요. 제가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잡으세요. 포인트. 예,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정답이니까 이거대로만 작성해서 차별화된 거를 보여줘라. 예, 정말 차별화돼야 됩니다. 자소서는 차별화가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왜 이걸 마지막으로 했냐면 사실 걸러내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한 이제 항목은 아닌데 거의 뭐 800자라고 했는데 뭐 400자, 400자 이렇게 두 개 정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800자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가장이죠, 가장.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저가 얘기해 볼까요? 가장 저는 대학 시절에 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뭐 이제 IT 전공을 했으니까 사실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 일은 그때는 아쉽게는 없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라고 했으니 저는 이제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바일 개발을 했었는데 그 네 명 중에서 저는 정말 그 제일 어려운 걸 맡아서 했었거든요. 우선 나서서. 근데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이 IT 전문가인데 IT 전문가까지 찾아가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뭐 자동으로 이제 그날의 스케줄을 알람 시켜주는 로직인데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알고리즘 책도 보고 그 외삼촌까지 찾아가서 실제로 이거를 한 뭐 한 달 동안 막 끙끙 앓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능을 구현했다. 그래서 그 과제가 A 플러스 받았다. 예. 뭐 이제 이런 건데 각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순서가 1, 2, 4, 5, 3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좀 이제 저희 이제 주요 고객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많이 적었습니다. 이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는 뭐 제 강의 순서고요. 네, 이제 블로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추가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게 아주 많은 정보 드릴게요. 네,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